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생여론이다. 오늘은 요동치는 지방선거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을 주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 여러분의 실제 여론조사를 생생하게 담아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여론조사를 담당해 주신 메카스 코리아의 허춘호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 특히. 그래서 먼저 간단히 이번 그 지방선거 관련한 여론조사의 방법, 그리고 약간 저희가 유념해야 될 사항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서울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각각 300명씩 총 600명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조사 시기는 2014년 3월 6일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베이로 진행을 했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사 대상이 19세에서 59세 이렇게 됐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됐는데, 이것에 의미랄까 아니면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조사는 일반 여러 유선전화를 그동안 다른 회사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연령층들은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를 59세로 제한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최첨단 기기에 좀 익숙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회의 변화나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시는 좀 더 좀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저기 이제 얼리 어답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조사 결과에도 많이 반영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를 보시면 좀 조사 결과를 리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조사 지역이 일단 전국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 물론 이제 인천이 있긴 있습니다만 소위 이제 수도권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혹시 요것에 어떤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제 선거를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지켜봐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지역적 지형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메인스트림을 구성하는 게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결과가 전체적인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향후의 어떤 전국의 변화에 어떤 선도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서울, 경기, 그다음에 또 가장 이번 6월달 지자체 선거에서 가장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을 조사를 먼저 시행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허 대표님께 정확히 말씀 들었는데, 이 여론조사의 지역이라든가 또 연령대, 물론 이제 샘플 사이즈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또 여론조사의 실제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이번에 했던 것처럼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로 하느냐, 아니면 유선전화, 또 개별 방문 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 여론방송이 앞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말하자면 이제 검증된 범위 내에서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또 때로는 20대 남성 100명, 물론 꼭 양적인 조사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일반적이고 조금은 사실은 좀 식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틀과 내용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생생한, 다양한, 다각적인 어떤 정보를 담아서 이제 보시는 이제 시청자, 시민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구나, 이런 점을 좀 보여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조사 설계 디자인을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약간 이슈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막 이제 일희일비할 분들도 있고 혹시 저희 여론 방송에 전화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그 문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네. 첫 번째 문항 제가 소개해 드린다라고 하면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직 신당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가칭 새로운 통합 신당인데 이 소위 그 민주당과 그 새정치연합이 이 합의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잘한 결정이다라는 잘한 결정이다라고 응답했던 분이 한 57%가 되고요. 그다음에 잘못한 결정이다가 43%로 전반적으로 그 잘한 결정이다라는 그 의견이 좀 더 좀 높게 나오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한번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30대하고 40대가 그 신당 합의에 대해서 찬성한 의견이 63%로 다른 그 연령층에 대해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30대하고 40대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대학 생활을 보냈던 분들이라서 좀 더 좀 정치적인 성향이 좀 더 좀 리버럴한 사람들이라서 좀 더 그 이번 통합신당 합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0대는 그 아무래도 좀 더 좀 풍요로운 그 경제의 그 시대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던 분들이라서 30대나 40대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찬성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로 30, 40대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재밌네요. 저희 지금 촬영 중인 PD들도 제가 알기로는 30대들이 많은데 과연 생각해서는 이게 직접 지금 잘한 결정인지 잘못된 결정인지 의견을 묻고 싶긴 하지만 나중에 끝나가면 물어보기로 하고 네, 이거 재밌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지지 정당별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찬성률이 82%. 그다음에 이번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월 2일에 통합신당 그 발표를 하기 전에 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그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의 그 이번 신당 합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82%고요.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찬성 비율은 83%로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통합신당 합의에 찬성하는 비율은 33%로 당연한 결과였겠죠. 상당히 좀 낮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눈을여겨서 좀 보고 싶은 게 새정치연합을 지지했던 분들의 지지율이 69%로 그 합의의 한 축이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의 82%의 찬성률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결과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로 가면서 허 대표님께서 이 스토리를 풀어주실 텐데 사실 여기서 제가 여론방송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은 워낙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는 하루아침에도 변화가 되기도 하죠. 새로운 시가 나타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통합신당의 창당에 대한 찬반도 사실은 어느 시점에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는데 저희가 더 깊이 있게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이 과연 어떤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성이 몇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찬성 의견을 낸 분들이 기존에는 어떤 태도, 예를 들어서 지지정당이 됐건 아니면 뭐 대선 후보에 관련된 게 됐건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의견을 보였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는가. 그래서 일회성 조사이긴 합니다만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여론 전문가로서의 또 상당히 뭐랄까요, 재미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의미라고 하는데
한번 어떤 결과가 이런 현상, 이런 그 결과를 그 보여줬는지는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그 후반부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조사 결과의 전체적인 그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후반부쯤에 가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대선에서 그 지지했던 후보별로 그 이번 통합신당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면 200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그 찬성률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 통합신당 합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은 39%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대선 지지 후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박근혜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번 통합신당 합의에 대해서 39%가 잘했다.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퍼센트는 이제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긍정적인 쪽에서 본다면 그래도 39% 정도는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렇죠? 아마 그 이게 그 이번에 통합신당 그 민주당과 그 새정치연합의 그 통합했던 그 명분이요. 그 밖으로 펼쳤던 명분이 그 기초단체장의 대외 그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라는 부분이었던데요. 그 부분이 그 박근혜 씨의 대선 그 운동 기간에 그 선거 공약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대선 공약이었죠. 예.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박근혜 씨를 지지했던 분들의 상당 부분도 아직까지 그 공단 그 기초 단체장의 그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번에도 한번 그 제가 큐를 한번 드리면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합신당에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이 85%가 나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찬성률은 76%가 나오죠. 한 10% 내외 정도로 낮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이 부분도 뒷부분에 가서 안철수 그 후보자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것도 한번 그쪽에서 한번 큐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찬반에 관련된 것들 또 소위 응답자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왜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게 자유응답형이라고 해서 그냥 응답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저희가 몇 가지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보기를 제시해서 그 가운데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이번의 방법은 사실 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선거 때만 사실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많이 주고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약간 정보나 이런 부족하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이슈들을 추려서 그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가운데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이번 그 통합신당 합의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에게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그 많은 응답이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다. 한 30%였고요. 새로운 정치 구도를 형성하기 시도다. 27%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치 구도를 형성해서 다가올 6.4 지방선거에서 승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의견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근데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통합신당의 그 대외적인 명분으로 세웠던 기초단체장의 어떤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그 결단이었다라는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죠. 16%.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 그 통합신당의 합의의 과정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그 이번 선거, 이번 통합에 그 계기가 됐던 게
어떤 정당 공천 폐지 이런 부분보다는 다가올 6.4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염두에 두고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이제 그 지금 이제 90여일 아직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정당 이제 공천 폐지 이 부분은 아직은 이렇게 수면에 이제 뭐 명확히 떠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이제 뒷부분에도 조사 결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를 함께 본인 그쪽도 말하자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번에 통합신당을 포함한 야당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이슈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좀 거품이 빠질 수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거는 어떤 그 대외적인 명분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분 그 어떤 그 당장 닥친 어떤 정치적인 그 이벤트에 대해 그 현상에 대해서 이벤트에서 본인들이 승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 이런 측면에서 좀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연결해서 보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가장 낫게 나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아까 기초공천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아직은 이 중앙정부 중심의 한국 정치 이래서 사실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이런 큰 정치판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이슈처럼 아직은 말이야 이제 가려져 있네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두 번째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새로운 정치구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새정치 이런 단에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는 이런 새정치가 무엇이냐 어떻게 펼쳐갈까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통합신당의 합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 평소에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라서 요와 통합 그 신당의 그 합의가 잘 지켜져서 어떤 그 지금 새로운 그 정치 세력으로 커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많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아무튼 가장 높은 것은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니까 한번 해봐라. 이래서 자당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지금의 그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야당이 좀 불리하죠. 그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그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가기는 좀 불안하다라고 했던 민주당 지지자나 안철수 지지자들의 어떤 염원이나 잘 형성돼서 그 6월 지자체 선거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염원이 이 설문 기대감이 반영된 들어갈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로 앞에서 자당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왜 그런지 잘못한 거다. 그 이유를 한번 이번 지자체는 보기 제시를 했는데. 이번 합의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통합신당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37%고요. 두 정치 세력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다 그러니까 29%. 이게 앞부분에 잘했다라는 사람하고 잘못했다는 사람들의 시각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 그 민주당이나 그 안철수 그 측이 지금 이 3자 구도로서는 그 지자체 선거를 치르게 되면 필패가 되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으로 봤던 거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거를 그럼으로써 해서 그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이질적인 두 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집단이 어떤 정치 공학적인 물리적인 결합이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결정이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둘의 결합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겠지라는 기대가 섞여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익 인식을 같이 하는데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리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눈길을 끄는 여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치판 얘기인데 결국 이제 국민의 민생은 어디 갔느냐를 누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결국 이제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의견 가운데서 야, 이건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물론 작긴 합니다만 12%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그 민주당과 그 새정치연합이 그 제3지대에서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했다. 이게 국민의 민생과는 크게 의미는 없겠죠. 물론 이제 주택지구로 만드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세력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런 기대가 있을 거고요. 근데 뭐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은 액면 그대로 객관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두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그 신당 합의가 뭐 민생하고는 뭐 크게 관련 없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실 이게 통합신당 문제는 관련되는 정치 정당인들 보는 입장에서 봐서는 진짜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자 목에 걸리는 문제인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웃기도 하고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게 정치는 심각한 것이기보단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래서 긍정적이고 기왕이면 뭐 요즘 얘기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서 끝으로 가장 지금 낮게 지적되긴 했습니다만 통합 합의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번 과정만이 아니라 사실 이 한국의 뭐라 그럴까요? 뭐 정치판 또는 이제 저희가 행정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절차의 문제와 관련된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도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합의의 절차 부분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그 합의를 통해서 그 이런 그 단계적 절차를 통해서 이런 그 합의의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양진영의 대표의 어떤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그 급변의 어떤 모멘텀이 됐던 건 항상 그래왔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가 어떤 보수 중심의 그 정치였었기 때문에 그 보수가 따라 결정하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도 아마 그 향후에 그 안철수 씨가 새 정치를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또 파괴력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그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보다 안철수 씨가 새 정치를 그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 그랬기 때문에 더 그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합신당의 출범이 결국 이제 지금 6월 4일 6.4 지방선거를 어찌됐건 겨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앞으로 이제 큰 선거들이 몇 년 후에 계속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 통합신당 출범이 6.4 지방선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또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의견이 80%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20%로 압도적으로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고요. 이를 그 성별로 보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그 지지 정당별로 보면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지지자분들은 한 90% 이상이 그 이번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지지 정당은 이번 3월 2일 통합신당 합의 발표 이전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셨습니까?를 기준으로 한 거죠. 좀 약간 변화를 보기 위해서. 네네. 다시 한번. 네. 그리고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뭐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지지자 비해서 그 비율은 좀 낮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68%가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거다라는 그 응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는 예. 상당히 아무래도 이번 그 지배적입니다. 아까 그 전에서도 봤지만 이번 통합신당 출범이 일반 국민들은 그 지자체의 어떤 승리를 위한 하나의 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보면 네. 그 다들 어떤 식으로든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새로운 그 통합신당 발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응답도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통합됐다는 전제에서. 예, 예. 네네. 그러면 통합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42%고요. 그 새누리당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26%, 그다음에 지지 정당 없다가 27%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통합신당 발표하기 이전에 그 지지했던 정당의 그 결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통합신당이 이제 민주당하고 그 새정치연합의 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쪽 그 전에는 그 민주당 지지하는 비율이 그 19%였었고요. 네. 새정치연합을 그 지지했던 비율이 15%로 총 34%인데 네. 통합신당이 되면서 지지율이 42%로. 음. 그러니까 그 단순 민주당 그 전에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 단순 합에 플러스 한 8% 정도 네. 올라간 거로 보고요. 네. 이 8%는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온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지 정당이 35%였는데, 네, 소위 일종의 이제 약간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아직 예. 중립층에서. 예, 예. 네네. 그러니까 그 35%대 27%로 하면서 8%가 통합신당 쪽에 그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새누리당이나 통합진보당 기타 당의 그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예민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이제 중간에 저희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19세에서 59세까지의 우리 시민, 도민들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 일단 제외됐고요. 요즘 흔히 발표되는 전국적인 조사가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좀 특성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소위 조사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모바일폰, 소위 그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용자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전체를 정말 잊었듯이 다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로 해서 오히려 그 팩트 자체보다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지금 이제 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초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통합신당 이후에 그 정당 지지율을 그 발표 전에 그 지지하는 정당별로 한번 그 쪼개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전에 어떤 지지했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네. 예전에 그 발표 전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85%가 통합신당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새정치연합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 통합신당을 지지한 비율은 67%로. 좀 민주당 지지자보다 좀 낮게 나오죠. 이게 아까 앞에 거도 좀 비슷합니다. 아까 그 통합신당의 결정에 대해서 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의 지지자들은 그보다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때도 한 65%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뒤에서 또 그거는 풀어주시긴 합니다만. 뒤에서 한번 보시죠. 계속 자꾸 궁금해져서 뒤로 빨리 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도 제가 이제 응답이 낮은 쪽도 꽤 관심이 있어서 여론조사라고 하면 사실 대세를 중시해야 됩니다만 여전히 소외된 의견 또는 약간 특이한 의견도 한번 봐야 되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기존에
통합신당 발표 전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작긴 하지만 이 통합신당 쪽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보니까 한 12%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까도 그 한번 저희가 한번 논의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통합신당이 그 대외적인 명분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라는 게 명분이었었는데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누리당 그 지지자 중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공약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초단체장의 그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신당의 어떤 그 대외적인 명분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쪽으로 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견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큰 퍼센트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눈길을 뜨는 것은 사실 이제 범여권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외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있는데 통합진보당을 이번 발표 이전에 지지한다라고 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보니까 한 37% 정도는 이제 통합신당 쪽으로 정당 지지도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지지자에 비해서는 어찌됐건 좀 현재 통합진보당의 지지로 이렇게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분이 42% 정도 많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그 숫자적으로는 좀 미약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묶어지면서 이 통합진보당의 뭐 위상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 부분 또 끌어안느냐, 각자 가느냐, 선을 긋느냐,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좀 눈에 띄는 데이터네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이번 그 통합신당이 발표되면서 그 물론 이제 새누리당도 그 향후에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 이 그 통합신당의 전국에 미치는 파괴력이 어떨지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지만 다른 야권의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쪽의 분들도 상당히 그 우려하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통합신당의 이 파괴력이 그 여권 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블랙홀로 작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몇 가지 과제가 나오긴 했지만 예. 정체성이나 이런. 그래서 통합진보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통합신당의 어떤 그 기대가 좀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어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저기 지금 이제 지지 정당이 기존에는 없었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단 한 30% 정도는 통합신당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도 좀 그러니까 아까 그 통합신당의 그 지지율이 그 민주당 그 전에 민주당하고 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 단순 합의 플러스 8%가 됐다고 그랬죠.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 8%가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지정당 없다라고 하셨던 그 비율이 한 5%가 됩니다. 35%의 30%의 분들이 통합신당으로 갔으니까 8%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엮여진 거죠. 그쪽을 이렇게 흡인해가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아무튼 이게 기대감이 될지 아니면 알 수 없겠습니다. 이런 결과 보면 그 김한길 대표나 그 안철수 의원이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를 담아내야 되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면 이 숫자 자체보단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뭐랄까 과제 뭐 이런 걸 받아들이는 쪽에 여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2012년 그 지지했던 후보별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통합신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65%. 그리고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 중에서는 19%가 정도가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문재인 그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통합신당으로 그 지지하는 비율이 85%인데 문재인 그 민주당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친노의 자장격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통합신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65%로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상대적으로 네. 알아야겠다. 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네.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유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네네. 그 결국 이제 통합신당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안철수 씨하고 그 친노 쪽인데 친노 쪽에 또 가장 큰 자장은 이제 문재인 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신당이 그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그동안 그 안철수 씨나 문재인 그 의원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본인의 세력을 확대해 오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신당이 그 생기면서 이제는 한 링에 올라오게 그렇죠.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야권 쪽에서는 그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부분이 그 지자제 이후에는 그 차기 대권자가 이제 한 링에서 만났으니까 그렇죠. 좀 더 좀 윤곽이 족이 나타나는 과열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이번 그 통합신당 그 발표에서도 2017년 대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금까지는 그 지방선거에 통합신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가 일반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면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2017년을 겨냥한 야권 그 대선 후보의 그 숨막히는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결국 그 안철수 씨하고 문재인인데요. 그분들의 경향이 어떻게 움직여질 건지 그 후반부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도 끝에 약간 저 개인적으로 눈길을 뜨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았다 분들이 이번에 아무튼 이 발표 이후에 아무튼 통합신당 쪽을 지지한다는 분들도 이제 꽤 24%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혹시 어찌됐건 뭐 대통령 선거 가장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선거는 사실 좀 그거보다는 덜하긴 한데 혹시 그냥 바람이긴 합니다만 이런 그 새로운 시도나 이슈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의미 있는 정치에 대한 좀 관심 유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선거나 정치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물론 제대로 해야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촉발 효과도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누구에게 더 유리하느냐라는 관점보다는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면 이슈를 던져서 효과를 보는 뭐 이런 것도 좀 느낌이 오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져서 네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제 몇 번 그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세부적인 주제로 가서 이번에 그 김한길 씨와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뭐 그걸 명분이라고 해야 될지 네, 뭐 실리가 나는 쪽이기보단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기초지자체 선거에 이제 정당 무공천, 공천 폐지를 이제 합의를 하면서 한 배를 이제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당 무공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그 정당 그 공천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78%고요. 반대하는 비율은 25%로 10명당 한 8명 정도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그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그 30대의 그 찬성 비율은 85%, 40대의 찬성 비율도 83%로 아까 본 대로 40대의 그분들의 찬성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대, 50대 이상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지 정당별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민주당 지지자와 새정치연합 지지자, 네. 이번 그다음에- 신당 발표 이전 그쵸? 기준에서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그 지지자들 중에서의 그 기초단체장 그 정당 그 공천 폐지에 대해서 그 응답률이 그 높게 나타나고 그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고요. 특이한 점은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66%,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3명 중 2명도 역시 그 기초단체장의 그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에서 이미 짚어봤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두 개 소위 집단 안철수와 민주당 김한길 씨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소위 한 배를 타게 하는 이유로 작용을 한 만큼 이제 찬성 비율은 높지만 그러나 이게 이 선거 역학적으로 이 안에서 실제로 작용할지는 앞에 본 것처럼 사실 아직은 그렇게 큰 임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여론상으로는 긍정적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많다. 근데 이거를 보면 아마 네. 그 안철수 진영이나 그 네. 민주당 쪽에서 사전 여론조사는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초단체장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이슈화 시키려고 야당 그렇죠. 쪽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니까. 밀어 올리고 있긴 한데. 근데 거기에 전체 국민의 80%가 그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대명분으로 그렇죠. 잡아서 생각나요. 어떤 그 통합의 어떤 신당의 어떤 정당성,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명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네네. 살려봤던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소위 도구,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 특성 때문에 사실 그 묻지 않았을 때는 사실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게 물어보면 응답을 해야 하니까 태도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와 응답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그 질문이 있었네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통합신당 발표 이후에 이제 안철수 씨에 대한 의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더 좋아졌다가 8%, 예전처럼 좋다 49%, 예전처럼 싫다 18%, 더 싫어졌다 28%. 그러니까 예전보다 뭐 예전처럼 좋다 싫다 이거는 빼놓고 일단 변화가 생긴 건 더 좋아졌냐 더 싫어졌냐에 네. 대한 부분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은 8%, 더 싫어졌다는 비율은 24%. 재밌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에 대해서 좀 더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비율, 포지티브한 생각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망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거였을까? 아니면 안철수 씨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안철수 씨가 이제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이제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꽤 있었죠. 근데 지금 이번 통합신당은 안철수 씨가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계속 지명했던 정당 중에 하나인 민주당 쪽하고 손잡은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철수 씨에 대한 어떤 새 정치에 대한 염원, 그다음 기대감이 있었던 분들의 실망감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민심은 사실 저희가 들어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해석은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 지지하는 정당별로 그 통합 이후에 안철수 씨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싫어졌다는 의견보다는 좋아졌다는 의견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는 거니까요. 손님 모시게 되는 거죠. 손님 접대를 잘 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통합신당이 왠지 손님이라고 그러시니까 왔다가 갈 수도 있는 느낌이 식구라고 하면 한 식구다인데 손님이라고 그러시니까 딱 떠오르는 느낌은 접대를 잘 해야 되지만 나가
이게 좀 예민한 표현입니다만. 그걸 한번 지켜보시고.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이제 이번 통합 신당을 그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냐면 그 새정치연합은 조직을 얻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그 총선 이후에 대선 이후부터 총선 이후에도 계속 선거에 연패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새로운 개혁 변화를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씨하고 손잡음으로써 어떤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다음에 그 국민의 어떤 기대를 담아낼 수 있는 명분을 그 취득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안철수 씨가 정치에 몸을 담게 되면서 계속 그 정치 세력화 시키려고 조직을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조직을 만드는 데는 좀 계속 지지부진했었고요. 근데 그 민주당과 합침으로써 어떤 민주당이 어떤 조직을 자기 품 안에 그 같이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씨를 같이 손잡음으로써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새 정치에 대한 그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어떤 거대한 민주당의 어떤 조직을 자기의 그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안철수 씨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반가울 겁니다. 그래서 그 좋아졌다는 의견이 3%, 싫어졌다는 비율이 5%로 한 2배 이상 정도가 좋아졌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요. 대신에 새정치연합에 그 지지했던 분들은 좋아졌다가 18%, 싫어졌다가 16%.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지지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안철수 씨의 어떤 새정치, 어떤 개혁 변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그 손을 잡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안철수 진영에선 좀 본인들이 좀 구축하기 좀 힘들어했던 조직을 갖고 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새정치 개혁의 대상으로 그 대상이었던 민주당에 같이 손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망이 있고 그래서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에 대해서 좋아졌던 의견, 싫어진 의견이 반반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아까 손님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 단어 생각나는데 이게 약간 그 장외에 있던 안철수 씨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주식시장 이런 것도 떠오르기 때문에 장외에 있던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결국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이제 징검다리를 결국은 민주당이 놔줬다 이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그 쉽게 이렇게 접대하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함께 일단 나가지는 네 시장 안에서 네, 이 상황에서 네. 그 판을 깨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상당히 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일 그렇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어야겠죠. 그다음에 그 안철수 씨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 대선 그 2012년 대선에서의 지지 후보별로 한번 살펴보면 뭐 아무래도 박근혜 씨를 지지했던 분들은 달갑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좋아졌다는 의견보다는 싫어졌다는 의견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씨를 지지했던 분들은 또 그 좀 더 그 싫어졌다는 의견보다는 좋아졌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좀 두 가지 그 질문을 계속 그 저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던져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반부에 가서 그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한번 그 그동안의 결과를 한번 그 되뇌어 볼까요? 그러니까 그 통합신당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잘했냐라는 의견이 그 좀 높게 나타나는데 그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한 80% 이상이 잘했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의견을 하고 있는데 그 새정치연합 지지자분들은 한 5, 6% 정도만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잘했다라고, 잘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신당에 대한 그 지지율도 그 전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분들은 88%가 지지한다라고, 그 통합신당을 그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다. 여전히 80%대. 네. 새 정치연합을 그 전에 그 지지했던 분들은 한 65% 정도만이 통합신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신당의 두 축인 민주당 분들은 상당히 그 새 정치 통합신당에 대해서 찬성 비율도 80%는 높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도 80%는 높고, 근데 그 하나의 축인 새 정치연합에 그 지지했던 분들은 그 잘한 결정이다. 그 다음에 통합신당에 대한 그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60%에 머물고 있어요.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통합 그 신당 통합 발표 이전에 새 정치 연합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대선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그러니까 새 정치 연합을 그 지지했던 분들과 보면 이분들이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55%고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비율이 31%입니다. 그리고 투표 안 했다, 뭐 이외보다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거 보면 그 새정치연합 안철수 씨 지지자들의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비율도 55%고 박근혜 씨를 또 지지했던 비율도 31%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그 안철수 씨는 새 정치를 계속 표명을 하죠. 그러니까 기존 정치에 대해서 실망했고 혐오했던 분들이 이제 몰려 그 안철수 씨를 지지하게. 그래서 사실 여야가 다 공략 대상으로 보고 지지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여당 지지였다가 실망한 사람도 그 새 정치의 깃발을 꽂는 안철수 씨한테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 실망했던 분들도 이제 안철수를 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안철수 씨가 새 정치를 얘기하면서 새 정치의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 성향의 새 정치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 여당의 그 새 정치 지지자 중에서 새 정치를 원하시는 분도 오고, 그러니까 정치적 스펙트럼이 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어떤 동질화된 집단이라기보다는 새 정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모인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새 정치 연합 지지자들 중에서 야성이었던 문재인 후보 지지했던 분들, 그 다음에 그 반면에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죠. 이번 통합신당의 결과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치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새 정치 연합 지지자 중에서 200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비율은 80%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신당 그 합의에 대해서 생각했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80%. 네. 근데 반면에 새정치연합 지지자 중에서 2002년에 박근혜 씨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번 통합신당 합의에 대해서 50%만이 찬성한다고 잘한 결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그렇죠.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 많이라고 볼 수도 있고 50% 50% 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새정치 연합 지지자 중에서 야성을 가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같은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씨를 지지했던 여성향의 사람분들이 이제 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지금은 통합신당 그 발표를 했지만 지금은 백지 상태예요. 네. 아무런 그림도 안 네, 그려져 그림을 있는 그려내야 거죠. 되죠. 이제는 네. 본인들에게 그 앞에 그 음. 주어진 그 하얀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그것이 어떤 안철수 씨의 어떤 새 정치에 대한 그런 바람들이 더 많이 들어갈지 아니면 문재인 씨의 어떤 그 선명성,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그다음에 개혁성 이런 부분들이 더 그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그 향후에 네. 그 2017년에 어떤 야권의 어떤 대선 주자가 누가 더 탄력을 그렇지. 받을지 네. 물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신당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가장 중요할 거고요. 네.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그 3월 2일 발표 이후에 아무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가 사실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지금 몰려드는 상황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그 흐름을 읽어내고 또 변화를 또 예측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끝으로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뭐 어떤 해주실 마무리 말씀 듣고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한 나라의 정치적 수준을 결정하는 건 유권자들의 관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당한 그 전국의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이럴 때 그 정치인들이 제대로 그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유권자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여론 방송 쪽에서도 그 이러한 민감한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발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정치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도 이제 그 오늘 그 느낀 점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사실 여론조사가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민심을 읽어내고 또 어찌됐건 선거 전략에 활용해서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승리를 얻어내는 도구의 의미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뭐랄까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론을 중시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뭐랄까요 정치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 여론방송 특히 이것이 생여론이다 시간이 그것을 통해서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